약간 좀 가벼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던 그런 거장님이 하신 얘기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웃으실 줄 알았어요. 옛날에 외교부를 들어오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침 신문 보는 것도 시간 내기가 좀 어렵고 굉장히 바쁜 생활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그 경제외교조정관으로 부임해서 뭐 여러 가지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최근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로 부임해서 일하고 있는 윤성덕입니다. 이 문제의 함의는 뭐냐면 그 전 세계가 그동안에 이제 세계화 시대에 가장 생산비가 싼 그런 곳에서 물건들을 생산해 왔어요. 우리나라도 요소라는 걸 생산하다가 우리보다는 인근국인 위치도 가까운 중국에서 생산된 요소를 수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거의 100%를.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끊기니까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큰 대란을 겪었고 경제부처의 전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계란을 갖다가 한 광주리에 담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라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국내적으로도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외교부도 이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와서 이게 경제고 통상이다라고 한마디 외친 그게 정말 상징적인 겁니다. 누가 반도체 웨이퍼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뭐 산업의 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게 그 전 세계의 이 그 국제 관계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거든요. 20년이 훨씬 지나는 세월을 그 경제통상 업무에 해왔는데 경제 안보란 말은 사실은 정말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먼저 시작한 나라들은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빠르게 요소 사태로 인해서 이 경제 안보라는 그런 개념을 빨리 외교부에 도입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경제 안보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한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을 해서 친한 나라들끼리 같은 마음을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끼리 공급망을 갖다가 형성해 보자라는 게 경제안보의 핵심 개념이에요. 경제가 경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보적인 사안하고 긴밀히 연결돼서 이제는 경제안보라는 것다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국제관계를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경제안보 이슈 중에 가장 컸던 이슈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 거기에 있었고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국제통상법이라는 게 그 반덤핑이 어쩌고 뭐 하는 관세가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 그들만의 그런 독특한 마치 이 변호사들이 하는 그런 업무 같은 느낌을 냄새를 주는 그런 업무들이었어요. 규정에 입각해서. 근데 그런 업무가 이제 오랫동안 경제 통상을 담당하는 그런 그 외교관들의 아니면 관리들의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과거의 룰로는 국제 통상 룰로서는 변화하는 세상을 규율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관장으로 부임한 제네바는 제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참사관으로서 근무했던 공간이기도 한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60여 개국의 회원국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화하면 규범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160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뜻이 맞는 같은 유사한 그 마음을 뭐 like minded countries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는 지역이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하는 세계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고요. 지금 이제 한창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주 새로운 규범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규범이고 환경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까지 과거의 규범이 통상 규범이 커버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을 갖다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평생을 공부를 해왔다는 저로서도 사실 따라잡기가 힘들고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공부를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부담을 주는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요. 전 세계적으로 여름휴가 기간 중에 사안이 발생을 해서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산업부나 경제부처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던 그 사안이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줄거리 아주 그 빼대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세법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그 전기차를 미국에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최종 조립이 완성차 조립이 미국에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데 공장이 완성되려면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리는데 그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부터 발효했어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법을 고치게 하든지 아니면 그 하위 법령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교섭을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은 손해를 갖다가 어떻게든 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경제조정관으로서 본부에서 열심히 했던 업무입니다.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언어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희도 참 보면 많이 힘들어할 때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영어로 표현을 못해서 힘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훈련하기 나름이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 사람보다 아는 게 없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 그 10시간? 제가 보기엔 10시간은 아니고 뭐 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시간으로 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의 시간은 본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학이든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든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든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하다못해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좋은 지식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갖다 갈고 닦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바쁘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만 갖고 그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 들고 나면 머리도 제대로 안 따라주고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봐도 그 젊을 때 뭐 한두 번 보면은 기억이 나는 그런 단어가 나이가 들면 10번을 봐도 잘 안 돼요.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 관해서는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알아야 되고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여타 분야에 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상식을 쌓아야 지식을 쌓아야 되는 시대라고 봐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충전을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군이 외교원 지망자들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보람도 많은 업무고 해볼 만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경제외교 조정관이라고 딱 됐는데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컨셉이 이제 외교의 중심이 됐고 막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뭐 화란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부처에서 너네가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러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자질이라는 게 기본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관심, 그리고 외국어의 중요성,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다가 계속 숙달하고 연마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이 참 제가 보니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격변기를 지나온 나라고 최근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외교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요즘 직원들은 아예 외교부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선진국의 외교관이 돼서 들어와서 외교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진국이고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정부 출범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치 외교를 한다. 그리고 뭐 우리 장관님 뭐 GPS 글로벌 뭐 피보털 스테이트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가치 외교를 한다는 게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자유 뭐 그런데 여러 가지 훌륭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진정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몇 나라에 앞서 나가는 나라들 틈에 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예만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잖아요. 한 나라에서도 부자들이 좀 돈을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국제사회도 똑같아요. 국제사회에 기여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거기에 경제적으로는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처, 업무를 같이 하는 부처들에 대한 설득 노력, 협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더 많이 증가시켜 나가야 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 여론 지도층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직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 가치하고는 별 상관없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언제 발생하느냐면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어느 특정 부분이 이제 단절이 돼서 이제 제대로 키워지지가 않으면 어떤 사안이 생겨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누구냐, 담당이 누구냐 찾게 되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부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지금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각자가 하는 일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우리 결제오는 직원들한테 약간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과에 직원들이 오면은 그 부분에 많이 저는 신경을 쓰는데 소신을 갖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긍지를 갖고 그리고 이 분야는 외교부, 우리 부에서 내가 안 하면 우리 부에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건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그런 생각을 좀 접어두고 내가 이제 공직의 길을 들어온 이상은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을 좀 하고 이 업무에 관해서 누군가가 전문가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나라는 자세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을 때 그랬고 많은 직원들을 봤습니다만은 늘 특히 경제업무 하는 사람들 그래요. 파일에 늘 현안이 1번에서 30번까지 쌓여 있어요. 이게 일을 해도 이게 표시가 안 나요. 필요한 몸을 이끌고 이걸 다 해야지 하고 11시, 8시까지 매달리고 있으면 진전도 안 되고 다음 날에도 영향을 줘요. 업무 외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가도 즐기고 또 남는 시간에는 추가로 확보한 시간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자신의 전문 지식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오늘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아니 공부를 투자하는 공부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써준 것만 제대로 보는 것도, 직원들이 가공해온 페이퍼만 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동료나 후배 직원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느끼겠습니다만은, 외교라는 게 뭐 경제 외교든 뭐 정외교든 간에 교재를 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책을 써도 읽어봐야 아주 피상적인 정보만 들어오지, 저희는 아직까지는 도제라고는 하나요? 어깨 너머, 아니면 그 선배나 아니면 윗분이 하시는 업무를 옆에서 도와주거나 같이 옆에서 같은 팀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를 배우는데, 그때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힘든 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훌륭하셨던 선배님들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배우는 게 꼭 선배들한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동료들한테도 많이 배우게 되고, 때로는 젊은 후배들한테도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 9개월 동안에 굉장히 밀도 있게 많은 일을 하면서 또 많은 다양한 직원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 여러 직원들과 또 젊은 직원들의 그 신선하고도 새로운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배웠다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예, 외교부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외교부가 하는 일들을 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이 더욱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할 테니까 끊임없이 저희를 계속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